뒤에 네, 이게 인터넷으로도 생중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인터넷 주소도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들어오실지 모르겠는데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오픈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지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날씨도 굉장히 덥고 오전 세션 들으시느라 힘드실 텐데 점심 끝나고 한 세션이 좀 항상 힘들더라고요. 근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주로 최근에 오픈 데이터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직업은 변호사인데요. IT 쪽에 관심이 많아서 IT 정책이나 데이터 쪽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저희가 KRIGF에서도 항상 데이터를 주제로 한 튜토리얼 세션이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놓고 분석하는 거를 좀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동안은 주로 정책 이슈나 좀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지금 굉장히 유명한 개발자분을 모시고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행운이십니다. 네, 굉장히 비싼 강의료를 받고 원래는 네, 강의를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렵게 자리에 모셨는데 먼저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고 바로 튜토리얼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튜토리얼 제목을 정부 혁신 관련 정부 국민 제한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데이터 분석을 좀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분석하려고 하는 사이트는 정부 혁신 1번가라는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저 정부 혁신 관련된 활동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정부에 좀 혁신적인 정책을 요청하는 그런 제안 사이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같은 곳은 이미 활성화되어 있어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 사이트는 청와대 국민청원만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시민분들이 제안을 해주신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거 하나 쳐보면요, 이렇게 시민분들이 직접 의견을 제안을 해주신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뭐 제안 내용도 보실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이 되게 파편화되어 있는 형태로 데이터 분석하기에 좀 쉽지 않은 형태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데이터 분석하기에 쉬운 형태로 좀 만들어 볼까 하는 게 첫 번째 저희 미션이고요. 그리고 그 모아놓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금 아이디어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면 저희 튜토리얼 끝나고 제가 관련된 법률 이슈가 조금 있긴 한데 시간이 되면 법률 이슈까지 다루고요. 이 튜토리얼 내용이 너무 흥미롭고 재밌어서 더 듣고 싶다 하시면 제 거는 나중에 다른 기회로 설명을 드리고 튜토리얼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호 개발자님, 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있는데 여기 저희 깃허브에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은 깃허브 하단에 이제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발표 자료라고 해서 여기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로 바로 들어오시면은 여기 있는 이 슬라이드를 바로 열어보실 수 있으세요? 네, 슬라이드를 바로 열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깃허브 링크라든지 콜라보레이토리 링크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깃허브만 그냥 들어오셔도 대부분의 내용은 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로 개발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어요.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개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것처럼 다양한 국민 참여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가 있는데 작년에 제가 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를 크롤링을 해서 분석해서 이것도 튜토리얼로 한번 진행을 했었어요. 파이콘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작년에 제가 튜토리얼을 진행할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한 2, 30만 건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 텍스트 데이터, 공개된 텍스트 데이터가 국내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라든지 텍스트 분석 하시는 분들이 가장 필요하신 게 한국어 텍스트예요. 그런데 한국어 텍스트가 저작권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텍스트가 많지 않아서 분석을 하실 때 보통 뭐 뉴스 기사를 크롤링해서 분석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댓글 같은 거를 크롤링해서 분석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오픈 소스로 공개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좀 공유를 하면 좋을 텐데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게 좀 애로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님께도 제가 그런 저작권 정책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드렸었고 그래서 이런 저작권들이 좀 자유롭게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광화문 1번가 사이트에도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지 국민들이 올려놓은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텍스트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국민청원 그 데이터와 여기 광화문 1번가에 있는 데이터가 연구 자료로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직접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만 분석을 해보더라도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었는지, 그 다음에 국민들이 어떤 이슈에 많이 반응했었는지, 거기에 투표수라든지 청원에 그 국민들이 이제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투표수를 분석해 보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청원에서 투표를 많이 받은 건들을 보면은 그 당시 이제 뉴스 기사를 같이 분석을 해보면 뉴스 기사도 그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슈들을 많이 분석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화문 1번가 그다음에 정부혁신 1번가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는 국민청원 사이트와는 조금 다르게 정책을 제안을 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근데 국민청원과는 약간 다르게 아직까지 그렇게 데이터가 많이 올라와 있진 않아요. 아무래도 정책 제안이기 때문에 여기 정부혁신 1번가라는 사이트에 이제 내가 원하는 정책을 제안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직접 정책이 되도록 투표를 많이 받으면 정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정부혁신 1번가 사이트에 있는 거를 이제 국민청원 사이트처럼 분석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여기 정부혁신 1번가에 있는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 참여 그 플랫폼 분석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자연어 처리 등의 연구용 텍스트가 굉장히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은 뭐 영화 리뷰라든지 영화 리뷰도 굉장히 다양한 DB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는 이제 네이버 영화 리뷰 데이터가 공개가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 그 저작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각각의 그 영화 리뷰를 쓰신 분들에게 그 저작권이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자면은 저작권 정책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그 저작권 완전히 자유롭게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 데이터이기는 해요. 그리고 국민청원 데이터도 2차 저작물을 저작한다든지 아니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청와대 국민청원 데이터는 좀 그 연구용으로 공개가 되면 좀 좋겠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텍스트 데이터를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정책들이 크게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정책 제안으로 우리가 좀 제안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개포 디지털 혁신 파크에서 이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정부혁신 1번가 사이트를 크롤링해서 분석해 보는 해커톤을 진행을 했었어요. 여기 해커톤에서는 다른 뭐 아이디어 톤이라든지 다른 사이트를 개선하는 개발 해커톤도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데이터 톤에서는 데이터만 크롤링해서 함께 분석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개포 디지털 혁신 파크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크롤링하고 분석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크롤링 할 때 주로 파이썬을 사용을 해요. 네,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 보면은 파이썬 외에도 R이라든지 다른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주로 파이썬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파이썬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파이썬 작년에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설문조사를 했던 결과예요. 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동영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파이썬은 대안 언어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게 10년 전부터 그래프가 쭉 올라오는데 10년 전에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등장했을 때는 대안 언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안 언어라고 하면은 이제 주류 언어가 아닌 거죠. 그래서 10년 전에는 파이썬, 펄, 루비 이런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등장을 했었고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안 언어에 가까웠는데 10년 전에 대안 언어였던 파이썬이 지금은 거의 주류 언어로 등극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그 당시에 같이 인기가 있었던 펄이라든지 루비는 이렇게 파이썬만큼 인기를 누리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파이썬이 이렇게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된 데에는 생태계의 영향과 다양한 생태계, 그다음에 커뮤니티의 힘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다양한 생태계라고 하면은 파이썬을 한번 배우게 되면은 이제 파이썬을 통해서 웹 개발도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SQL 가져와서 분석하시는 것도 할 수 있고,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요즘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이런 것들 많이 이슈 관심을 받고 있는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활용할 수도 있고 게임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썬을 한번 배워두게 되면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비해서 이 파이썬이 이렇게 주류 언어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그런 생태계라든지 커뮤니티의 힘이 컸어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크다라는 거는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언어에 비교해서. 그래서 제가 만약에 파이썬을 쓰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거를 내가 인터넷에 뭔가 스택 오버플로우 사이트 같은 곳에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파이썬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 내가 겪고 있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많고 이미 내가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를 다른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고 그 스택 오버플로우의 질문을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사한 답변을 달아줬어요. 그래서 다양한 생태계에서 여러 큰 커뮤니티에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파이썬이라는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언어에 비교해서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배우기 쉬워요. 그래서 저도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자로 생활한 지 꽤 오래되었는데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뤄왔는데 다른 언어에 비교해서 파이썬은 비교적 좀 배우기 쉬운 언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이썬의 장점은 다양한 생태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만 하더라도 파이썬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저런 판다스라든지 주피터 노트북, 아나콘다, 넘파이, 사이파이, 뭐 매플라립, 텐서플로우, 케라스 이거 외에도 정말 다양한 라이브러리와 패키지가 존재를 해요. 근데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한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패키지를 사용하시면 대부분 웬만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이썬 혹시 여기 파이썬 사용해 보신 분 계세요? 나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 사용해봤다. 예, 2분 계시네요.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 좀 비교적 배우기 쉽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생태계가 다양하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저기 위에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보면 아나콘다라는 게 있어요. 아나콘다라는 거는 그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저기 보면 왼쪽에 로고가 약간 뱀처럼 생겼는데 파이썬도 뱀 그 비단뱀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원래 파이썬이라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귀도반 로썸이 이름을 지을 때는 그 비단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름을 짓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기 아나콘다라는 거는 뱀, 굉장히 큰 뱀을 의미를 하는데 저 아나콘다라는 굉장히 큰 뱀은 사람도 이제 집어삼킬 정도로 굉장히 큰 뱀이죠. 그래서 저 아나콘다라는 툴에는
파이썬도 설치되어 있고 기본적인 라이브러리, 제가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들 중에 상당수가 이미 저 아나콘다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나콘다 하나를 설치하시게 되면은 파이썬도 설치되고 판다스도 설치되고 그다음에 넘파이, 사이파이, 매플라립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설치가 돼요. 그다음에 저기 주피터라고 되어 있는데 저 주피터 노트북도 함께 설치가 돼요. 저 주피터 노트북, 주피터라는 거는 주피터 노트북, 주피터 랩 이런 툴이 있는데 파이썬을 쓸 수 있는 편집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 내가 이제 어떤 편집기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이 아나콘다를 설치하시게 되면은 저런 주피터 노트북까지 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냥 주피터 노트북 그냥 클릭하시고 열어서 바로 실습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잠시 콜랩으로 실습하는 거를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구글 콜라보레이토리 노트북이에요. 이 구글 콜라보레이토리 노트북은 이 주피터 노트북, 아나콘다에 있는 이 주피터 노트북을 온라인상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툴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피터 노트북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내가 뭔가 툴을 설치하고 버전이 맞지 않아서 버전의 호환성을 맞춘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내가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돼요. 그런데 이 아나콘다를 설치하시게 되면은 이런 버전의 의존성이라든지 설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게 이 아나콘다의 장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 왼쪽 위에 보면은 판다스라는 게 있어요. 이 판다스라는 거는 보통 저희가 인터넷에서 판다스로 검색을 해보면 팬더곰이 많이 이미지가 뜨는데 그 팬더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 판다스는 패널 데이터 시스템 혹은 패널 데이터 애널리시스의 약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판다스 이 로고 밑에 보면은 이런 수학 공식 같은 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 수학 공식은 으로 봤을 때 판다스라는 툴을 통해서 뭔가 수치 계산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 3개가 있는데 막대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선 그래프, 그 다음에 에어리어 플롯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숫자를 그래프로 표현하기에 표현하는 툴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판다스라는 툴은 파이썬에서 쓸 수 있는 엑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분들에게 파이썬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그래서 파이썬 처음 배우시는 분들에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판다스는 꼭 배워두시면 좋아요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직군에 상관없이 내가 어떤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건 아니면 내가 어떤 도메인에서 일을 하고 있건 간에 저희가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판다스는 파이썬에서 쓸 수 있는 엑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엑셀에서 100만 줄 이상의 데이터를 혹시 불러왔던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내가 엑셀에서 100만 줄 이상의 데이터를 불러와서 분석해봤다 하시는 분. 예. 그럼 어떠셨어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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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판다스 말고 그냥 엑셀로 그냥 100만 줄 이상의 엑셀만을 사용해서 100만 예? 그렇죠. 컴퓨터가 다운이 돼요. 그래서 100만 줄 이상의 파일을 엑셀로 로드 하려면 컴퓨터가 다운이 되거나 아니면 엑셀 시스템이 그냥 멈춰버려요. 로드가 되다가 멈춰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엑셀로 열리지가 않으면 이제 분석이 그때부터 불가능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파일을 분석을 하려고 하면은 이 판다스를 가져다가 쓰시면 100만 줄 이상의 데이터도 훨씬 빠른 시간에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판다스를 혹시 사용해 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엑셀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판다스 배워두시면 엑셀을 훨씬 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많이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들어왔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정산을 하시는데 매달 이제
회사에서 이제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내려준 엑셀 파일을 가지고 매달 이제 회계 담당자가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 정산을 할 때마다 그 고객사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회사의 시스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정산해 주는 룰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제 엑셀 파일로 이거를 정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그 정산하는 시즌에 매월 그 회계 담당자가 야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밤을 샌다든지 이런 작업을 반복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반복해서 하게 되는 일들이 보면은 엑셀로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엑셀 파일을 불러와요. 그래서 거기다가 컬럼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산에 대해 줘야 하는 조건을 다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뭐 매크로 같은 거를 내가 짜놓은 게 있다. 그럼 매크로 거기다 새로 적용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시트마다 그거를 또 다 적용을 해서 시트를 뭐 취합을 해서 그다음에 그 공식을 적용해주고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데 한 3일이 걸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작업들을 여기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요 툴에다가 스크립트로 다 작성을 해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매월 이제 시스템에서 데이터 엑셀 파일이라든지 CSV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돼요. 그러면은 그 파일을 그냥 주피터 노트북으로 불러와요. 그래서 그 내가 지난달에 짜놨던 스크립트 여기 제가 구글 콜라보레이토리 노트북에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짜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데이터 로드해 오는 부분이 있어요. 리드 언더바 CSV 혹은 엑셀을 불러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불러와서 여기에서 그냥 바로 여기 보면은 셀을 그 한 번에 쭉 실행해 주실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그냥 쭉 끝에까지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매달 엑셀로 반복된 작업, 그 큰 용량, 대용량 파일을 다룰 때마다 그렇게 시간을 허비했던 거를 이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2~3시간으로 그 작업을 줄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용량 파일, 만약에 CSV 파일이 2기가, 3기가 되는 파일들이 생각보다 현실 세계에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NC소프트에서 그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이 세미나를 열었었는데 NC소프트에서 하루에 쌓이는 데이터 양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공개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 NC소프트에서 하루에 쌓이는 로그의 양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혹시 맞춰보실 분 있으세요? 하루 게임 로그 데이터예요. 아, 상품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상품이 없어요. 혹시 하루에 NC소프트에서 쌓이는 로그 파일의 양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보통 테라 단위로 쌓인다라고 해요. 하루에 쌓이는 양이.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거의 시간당 기가 단위로 많이 쌓여요. 파일로 이제 로그를 계속 시스템으로 떨구게 되는데 거의 기가 단위의 파일을 떨구게 되는데 이런 기가 단위의 그 파일을 그냥 엑셀로 가져와서 분석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 생각보다 적은 데이터도 있지만 이렇게 큰 데이터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 가져와서 내가 잘 정제하고 분석할 때 이 판다스를 쓰시게 되면은 엑셀을 쓰실 때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근데 그 판다스라는 툴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판다스 스크립트를 잘 익혀두지 않으면은 사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엑셀 매크로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엑셀 매크로를 배워야 돼요. 그러면은 그 엑셀 매크로를 배우는 노력 정도라면은 이 판다스를 충분히 배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파이썬 저는 그 파이썬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이 판다스 배우는 거를 굉장히 많이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나콘다 안에는 주피터 노트북 이 편집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판다스도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넘파이라는 것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넘파이는 보면은 약간 블록처럼 되어 있어요. 이 블록 모양은 보시면은 수치 약간 행렬 데이터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넘파이라는 거는 수치 계산용 라이브러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아나콘다 안에는 파이썬도 있고 주피터 노트북도 있고 판다스도 있고 넘파이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사이파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플랄립 같은 라이브러리도 있는데 혹시 매트랩 써보신 분 계세요? 매트랩 써보셨다 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세요? 네. 그래서 매플랄립 이름이 약간 매트랩하고 비슷하기도 하잖아요. 매트랩에서 쓸 수 있는 기능들 이 판다스와 매플랄립에서 거의 다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플랄립은 시각화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내가 데이터를 뭔가 시각화해 보고 싶다라고 할 때 이 매플라립을 사용을 하시면 다양한 시각화를 해보실 수 있고 파이썬에는 이 매플라립 외에도 매플라립은 약간 문법이 좀 복잡한 편이에요. 근데 매플라립을 훨씬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시본이라든지 아니면 R에서 쓸 수 있는 ggflow 문법을 쓸 수 있는 플랫9이라는 라이브러리도 있어요. 혹시 여기 R 사용해 보셨다 하시는 분 계세요? R을 사용해 봤다. 네,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파이썬이라는 라이브러리의 가장 큰 장점은 오픈 소스예요. 그리고 다양한 생태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데이터 분석 툴, 우리가 예를 들어 과거에 논문을 썼을 때 사용하는 툴, 뭐 SPSS라든지 SAS라든지 이런 툴은 다 유료잖아요. 그런데 이 파이썬이라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오픈 소스고 무료예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배울 수 있는 자료를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식으로 분석해 봤어요라고 공유해 놓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 깃허브에다가 이렇게 정부혁신 1번가 사이트를 분석했던 크롤링해서 분석했던 소스 코드들을 다 공개를 해 놓았어요. 네, 이렇게 공개해 놓은 소스 코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분석해 놓은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자료가 굉장히 많은 게 요 파이썬 말고도 이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의 장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깃허브 사이트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소스 코드들을 많이 공개해 놨다. 그래서 이렇게 깃허브에서 배우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텐서플로우라든지 케라스 이런 라이브러리들도 있는데 그래서 딥러닝 이런 것들도 이 파이썬으로 같이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하고 전처리 하시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딥러닝에도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이 파이썬의 큰 장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 사용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인생은 짧으니까 파이썬을 쓰시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언어에 비해서 훨씬 배우기 쉽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는 파이썬을 크롤링하고 그 다음에 분석해 보는 거를 했어요. 정부혁신 1번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아까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여기 그 정부 혁신 제안 목록이 있고요. 각각 그 목록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어떤 그 제안을 원하는지 예를 들어 이런 어린이집 교사 근무 환경 개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선해 주세요 이런 제안들이 올라와 있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추천을 해주게 되죠. 청와대 국민청원처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깃허브 사이트에 지난주에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해커톤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해커톤 결과물을 여기 올려두었고요. 그리고 여기 소스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깃허브 사이트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발표 자료는 오늘 여기에서 지금 제가 발표했던 슬라이드 링크예요. 그 다음에 여기 관련 기사는 이 해커톤 관련 기사였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온라인 토론장 제작 과정부터 국민이 참여한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 정부혁신 1번가라는 사이트는 이제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사도 있고요. 여기 제작 과정부터 국민이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물도 다 오픈 소스로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깃허브에다가 결과물을 공개해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크롤링 소스 코드라고 1번 되어 있는데 클릭하시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그 구글 콜라보레이토리 노트북으로 넘어가게 돼요. 잠깐 뒤로 가서 제가 새 탭으로 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나중에
컴퓨터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시면 여기 들어와서 같이 실습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연결하시면은 로그인을 해야 되네요. 제가 지금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연결하시면은 여기에서 직접 바로 코드를 실행을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지금 소개했던 라이브러리를 로드하는 코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정부혁신 1번가 사이트, 요 사이트를 크롤링한 건데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크롤링 하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걸 확인하냐? 이 사이트를 내가 크롤링 해도 되는지 저작권 정책을 일단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건 변호사님께서 더 전문이시기는 한데 저작권 정책을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각 사이트에는 로봇.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로봇.텍스트도 링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로봇.텍스트를 열어보시게 되면은 이 로봇.텍스트에는 이 사이트를 검색 엔진이 읽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작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로봇.텍스트에 disallow라고 되어 있는 요 URL들은 가져가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검색 엔진이 이제 와서 요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크롤링을 할 텐데 요 URL은 크롤링하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크롤링을 할 때 이 부분 disallow 되어 있는 부분은 크롤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확인을 하시고 크롤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allow에 여기 슬래시 표시가 있는데 이렇게 슬래시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전부 다 크롤링해도 된다. 그런데 disallow 요것만 빼고 전부 다 크롤링해도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크롤링 다시 소스 코드로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크롤링 전에는 꼭 로봇.텍스트와 요 그 저작권을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파이썬에서 쓸 수 있는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로드를 해왔어요. 화면이 좀 작아서 키우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소개했던 판다스 파이썬에서 쓸 수 있는 엑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엑셀로는 대용량 파일을 가져와서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찍지 않으셔도 요 링크에서 바로 클릭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크롤링 소스 코드는. 그리고 이 그 크롤링 노트북은 크롬 브라우저로 여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왜냐하면 익스플로러에서 열면은 이 콜라보레이토리가 가끔씩 잘 안 열릴 때가 있어요. 호환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크롤링 소스 코드는 이 크롬에서 오픈해 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 판다스를 SPD라고 불러왔어요. 그래서 판다스를 여기 SPD라고 불러온 거는 엘리어스를 지정을 해준 거예요. 엘리어스라고 하면은 별칭, 별명을 지정해 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판다스라고 매번 길게 쓰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PD라고 줄여서 쓰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줄여 쓰는 별칭은 내가 아무렇게나 사실 지정해도 상관없지만 공식 문서에서 PD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데서 내가 모르는 걸 찾아봤을 때도 거기에도 이제 사람들이 PD로 답변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그 공식 문서에 있는 대로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저희가 사이트에서 이제 크롤링을 해와야 될 텐데 이 사이트를 크롤링 해오기 위해서 보시면은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록들을 이제 요 페이지를 받아와야 될 텐데 이 페이지를 받아오기 위해서 저희는 리퀘스트라는 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리퀘스트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뷰티풀 숲이라는 거를 가져올 텐데 이 뷰티풀 숲은 여기에 있는 이제 어떻게 가져오게 되냐면요. 여기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HTML 소스 코드가 보여요. 그래서 리퀘스트라는 걸로 이 페이지를 불러오게 되면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소스 코드가 보여지게 돼요. 그럼 이 소스 코드 안에서 저희가 여기 안에 있는 여기 제목, 근린 공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링크 타고 갈 수 있는 이런 링크라든지 여기 소스 코드 안에 제한 분야, 제한 마감, 제한 시작, 제한인, 제한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이 여기에서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HTML 소스 코드 안에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찾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뷰티풀 숲이라는 거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랜덤이라는 거를 불러왔는데 랜덤 숫자를 생성한다라고 제가 써놨어요. 근데 왜 랜덤 숫자를 생성하냐면 우리가 크롤링을 할 때 이 사이트에 계속 접근을 해서 여기 보시면은 게시물이 목록으로 가서 보도록 할게요. 네, 이노GOV 다시 들어가서 볼게요. 여기에서 정부혁신 제안 페이지로 다시 들어가서 여기 목록을 봤는데요. 여기 목록에 이렇게 게시물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로 넣어서 네. 그래서 여기 게시물들을 보면은 페이지가 몇 페이지까지 있는지 볼게요. 36페이지까지 있어요. 근데 한 번에 여기에 있는 거를 다 한꺼번에 불러오게 되면은 이 사이트에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트래픽을 너무 많이 발생시키면 서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랜덤하게 이제 그 사람이 긁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주기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랜덤이라는 거를 불러왔어요. 그래서 여기 그 정부혁신 1번 가는 페이지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까 제가 국민청원 사이트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를 이런 텀을 주지 않고 뭔가 랜덤하게 그 간격을 두지 않고 계속 크롤링 해오게 되면은 요 사이트에 우리가 디도스 공격을 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을 시키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그 서버에 부담을 주게 되면은 내 IP가 막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랜덤하게 요 숫자를 지정을 해서 그 시간에 주기적으로 두고 랜덤하게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 TQDM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 TQDM이라는 라이브러리는 이제 우리가 크롤링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크롤링을 하는데 몇 페이지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해요, 중간에. 그래서 그 중간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TQDM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RE 정규 표현식은 이제 텍스트 분석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정부혁신 국민 포럼 페이지 가져오기로 해서 여기 있는 URL에 들어가서 이제 그 소스 코드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여기 결과물이 지금 안 보여서 제가 잠시 GitHub 페이지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제 그 PC로 이거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맥이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PC로 그 작업을 그 발표를 하다 보니까 로그인이 안 돼서 지금 실행을 못 해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페이지 넘버 요거에 따라서 요 페이지를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만 로그인을 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로그인이 되었는데요. 여기 연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 노트북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 서버 킨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할 라이브러리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계속하기. 네. 잠시만요. 네, 라이브러리를 로드해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URL이 정부혁신 국민포럼 요 페이지 URL이에요. 제가 복사를 해다 놨는데 이 URL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 페이지 넘버만 따로 넣어주도록 했어요. 여기 위에 pnum이라고 해서 1이라고 값을 넣어줬는데요. pnum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변수는 변하는 수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 변수에다가 내가 특정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그 값을 이런 식으로 불러와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변수에다가 페이지 넘버하고
이어하고 먼스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2019년 6월 이렇게 넣어줬고 베이스 URL이라고 지정을 해주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요 베이스 URL 이 주피터 노트북 정확히 여기에서는 콜라보레이토리 노트북인데요. 이 콜라보레이토리 노트북은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거를 출력을 해요. 그래서 베이스 URL을 이 맨 마지막 줄에 제가 써줬기 때문에 베이스 URL이라는 게 밑에 출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출력을 해봤더니 여기에서 제가 위에서 써준 페이지 넘버가 여기 URL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month TP라는 그 파라미터에 여기 2019년 6월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쭉 내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그 URL을 한번 리퀘스트라는 걸로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 C 해서 여기 코드라고 하면은 셀을 하나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컨트롤 V 하시고 쉬프트 엔터 하면은 요 베이스 URL에 있는 거를 받아오게 돼요. 그래서 리스판스가 200이라고 찍혔어요. 그래서 이거는 HTTP 이제 그 스테이터스 코드인데요. 200이라는 거는 OK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기 이 베이스 URL로 잘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이제 제대로 가져왔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 HTML BS의 response.txt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response에 .txt 를 다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획 문자가 앞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HTML 소스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줄로 이렇게 예쁘게 보이지 않는데 지금 이게 아까 저희가 뷰 페이지 소스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맨 앞에 이렇게 보시면은 역슬래시하고 n 역슬래시 n 역슬래시 n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게 여기 소스 코드에 가서 보시면은 그냥 계획 문자 비어 있는 계획 문자가 앞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역슬래시 n으로 표시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덕타입 HTML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스크롤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계획 문자 다음에 나오는 걸 보면은 덕타입 HTML이 보이게 돼요. 얘가 좀 스크롤이 제가 너무 텍스트가 많아서 맞추기가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소스 코드를 받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뷰티풀 숲이라는 걸로 파싱을 하게 된다. 그래서 컨트롤 C 하고 여기 다시 이것만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짠 코드를 볼 때 내가 이거를 보는 방법은 한 줄씩 한 줄씩 뜯어서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밑에 전체 요 라인을 보면은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한 줄씩 뜯어서 본다. 그리고 HTML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아까 한 줄로 되게 못생기게 보였던 그 HTML 소스 코드가 이렇게 개행이 돼서 예쁘게 보여져요. 이게 뷰티풀 숲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얘는 HTML 태그야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HTML 형태로 파싱을 해줘라고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HTML 형태로 요 소스 코드가 보이는데 아까 저희가 이 정부혁신 1번가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소스 코드 보기 페이지 소스 보기 해서 요 소스 코드 보기를 했던 내용이 이렇게 여기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행이 돼서 지금은 예쁘게 보여져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정부혁신 1번가에 있는 요 목록을 가져오고 싶어요. 그럼 목록의 제목, 요 텍스트를 가져오고 싶다. 경력 증명을 위한 경력 등록 은행제도 시행이라는 요 텍스트를 가져오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서 검사라는 거를 해요. 검사를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오른쪽에 여기 HTML 소스 코드의 어느 부분인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다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카피에서 카피 셀렉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카피 셀렉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얘가 복사가 됐어요. 요 HTML 셀렉터가 소스 코드 내가 가지고 오고자 하는 그 소스 코드의 요 셀렉터 부분이 카피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아까 제가 이 노트북에서 이 위에다가 여기 붙여넣기를 했는데
여기 셀렉터 제가 가져온 거 붙여넣기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위에 있던 게 원래 있던 거고 제가 밑에 가져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요 샵은 CSS에서 ID 값을 의미를 해요. 보통 HTML 소스 코드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CSS라는 게 있고 HTML이 있고 자바스크립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웹사이트를 내가 크롤링해서 가져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그런 웹에 대한 기본적인 좀 지식이 필요한데요. HTML 요 소스 코드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CSS 요 셀렉터에 대한 이해도 약간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컨텐츠라는 아이디를 가진 거에 div 태그에 있는 suggestion list라는 클래스, 이 앞에 점이 들어가면은 이 점은 클래스를 의미를 해요. 이 클래스에서 ul 태그 다음에 li 태그 다음에 첫 번째 child의 dldt에 있는 a 태그의 내용을 가져오겠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밑에 있는 거를 위에처럼 이렇게 줄여서 쓰실 수도 있어요. li 여기 child 요거는 빼고 그냥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밑에 거부터 가져올 때 매번 child를 다 지정을 해주기가 번거로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셀렉터를 가지고 와서 여기 소스 코드 내에다가 적어주시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 HTML 셀렉터에다가 컨텐츠의 div select list에 ul 태그 안에 있는 거를 가져와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 태그라고 해서 이 ur 태그 가져온 요 부분을 또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C를 해서 여기 위에 소스 코드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붙여넣기. 그래서 소스 코드가 너무 길 때는 하나씩 한 줄씩 찍어 보시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태그스라고 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태그스 안에 뭐가 들어있나 봤더니 아까 위에는 전체 소스 코드를 가져와서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원하는 여기에 있는 요 정부혁신 페이지에 있는 요 제목만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제목만 딱 가지고 와서 보면은 이 제목이 있는 요 tr 태그 안에 있는 a 태그 ul까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ul에 있는 0이라는 거는 0번째 그 리스트를 의미를 하는데 왜 이렇게 해줬냐면요. 그냥 가져오게 되면은 얘를 대괄호로 묶어서 가져오게 돼요. 이 대괄호는 파이썬에서 리스트를 의미를 하는데 얘의 이 내용을 리스트 안에서 그냥 꺼내오고 싶다라고 하면 0번째 인덱스 하나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근데 파이썬은 인덱스가 1부터 시작하지 않고 0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냥 0번째 인덱스다라고 지정을 해주고 값을 가져오게 되면은 아까 그 대괄호를 없애고 이제 값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근린공원, 포천시 근린공원, 그 다음에 이거는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에 그래서 볼게요. 여기 첫 번째 페이지로 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맨 위에 근린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공시송달 의뢰문이, 그래서 근린공원 밑에 아마 공시송달 의뢰공문, 그 다음에 중앙부처 산하기관 보면은 그 다음 게 중앙부처 산하기관, 이런 식으로 요 목록에 있는 거를 한꺼번에 다 읽어왔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읽어왔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 제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내용,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또 다시 가져오고 싶어요. 제한 분야라든지 제한 시작일, 제한 마감일, 제한일, 제한 내용, 이런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가져오고 싶은데 이런 내용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기 밑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 A 태그를 통해서 저 링크를 가져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저 링크를 통해서 위에서 우리가 이 목록을 가져온 것처럼 여기 리퀘스트를 통해서 이 목록을 가져온 것처럼 다 가져오고 싶어요. 다시 그 모든 게시물을 가져오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연 월별 전체 제한 목록을 가져오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부혁신 제한 페이지에 있는 여기 다시 목록으로 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람이 이거를 긁어온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 URL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URL들을 모아놓고 각각의 URL에 하나씩 클릭해서 들어가서 이 내용들 다 긁어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프로그램에게 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get suggestion list라는 함수를 만들고 얘를 계속 돌리면서 재기 호출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얘를 계속 호출을 하면서 이 목록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게시물을 가져오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손으로 하나하나 크롤링을 하지 않아도 이 주피터 노트북 스크립트만 돌려주게 되면은 여기 전체 목록을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셀렉터에서 A 태그에서 href 태그 안에 있는 내용만 가져오겠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태그 안에 for에서 태그의 href 이것만 또 복사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태그스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줬는데요. 얘를 지우고 여기 프린트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주게 되면은 오류가 났는데 태그 여기 태그스에서 href 없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가져오려고 해서 그랬어요. 여기 전체를 다 실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얘가 태그가 있으면 가져오게. 그래서 요 href 얘만 가져오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링크만 가져오게 그냥 밑에 제가 작성해 놓은 거를 그냥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 위에 함수가 정의가 안 돼서 함수를 실행을 해주고 그다음에 정의 하면은 얘가 이제 목록에 있는 URL만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태그에서 href 요 주소만 가져오게 지금 크롤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 리스트를 가져오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여기 정부혁신 1번가 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URL이 하나씩 있어요. 각각의 게시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그 다음에 여기 페이지 번호 하나씩 클릭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각각 그 페이지마다 게시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게시물들을 내가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크롤링 소스 코드를 통해서 가져오게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가 이제 잘 가져왔는지 확인을 할 텐데 지금 36페이지까지 한꺼번에 지금 실행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될 텐데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요 URL만 가지고 왔어요. 저 뒤에 있는 URL 여기 정부혁신 페이지에서 여기 소스 코드 검사해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href 안에 요런 링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링크 주소만 뽑아오도록 한 거예요. 그럼 이 링크 주소가 있으면은 이 링크 주소를 이제 하나씩 돌면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다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 URL 하나씩 다 돌면서 요 아래에서 게시물 내용을 가져오는데 이제 샘플로 하나만 가져오게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 URL이 요거다라고 하면은 SGID가 204번이고 페이지 넘버가 1인 거를 가져오게 되면은 아까처럼 요 페이지에 들어가서 요 전체 소스 코드 페이지 소스 보기 해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전체 소스 코드를 다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는 여기에 있는 제한 분야라든지 제한 시작일, 마감일, 제한인 그다음에 요 제한 내용만 가져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 소스 코드에서 각각 그 내용을 가져오게 했어요. 그래서 컨텐츠에 여기 요 셀렉터는
아까 저희가 가져왔었던 것처럼 제한 내용 가지고 오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서 검사하시게 되면은 이 제한 내용의 소스 코드가 어느 부분인지,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카피 셀렉터를 하시게 되면은 이 제한 내용이 컨트롤 V 제한 내용의 그 셀렉터를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HTML 코드 안에 있는 셀렉터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get text 하게 되면은 텍스트만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제한 내용 그대로 우리가 스크롤 이렇게 해서 스크랩 해올 때처럼 똑같이 가지고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져온 내용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여기 어떤 제한 분야인지, 그다음에 제한 시작일이라든지 마감일, 누가 제한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ID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추출을 해서 전체 페이지를 돌면서 데이터를 가져와요. 그러면은 데이터 가져온 거를 우리가 리스트에 담아주고 그 리스트를 이제 그 판다스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되는 게 요 제한 페이지 내용인데, 요 제한 페이지 내용 가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럼 데이터 여기 폴더에다가 제가 이렇게 크롤링해서 모아놓은 CSV 파일을 이 소스 코드 끝까지 쭉 실행해 주게 되면은 이 suggestion.csv라는 파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끝까지 돌리지는 않을게요. 다 만들어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CSV 파일에 SGID, 타이틀, 그 다음에 카테고리, 컨텐츠, 그 다음에 제한 시작일, 마감일 요거까지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CSV 파일을 다 저장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돌려놓은 거라서 지난주까지의 데이터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 것까지 크롤링 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여기에 있는 이 InnoGOV 서제스천 여기 저장소로 오셔서 여기 크롤링 소스 코드 클릭하시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실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해 주시면은 여기 최신 내용으로 크롤링해서 CSV 파일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CSV 파일 저장을 하시면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파일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CSV 파일이 생겨요. 그럼 그 파일을 그냥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내 로컬 드라이브로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EDA 소스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EDA 코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소개했던 판다스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판다스 가져오고 C본은 시각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 C본이라는 시각화 도구를 잠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C본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갤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갤러리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시각화 사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무언가 시각화를 하고 싶다. 박스 플롯이나 바이올린 플롯 아니면 히트맵 이런 거 화려한 히트맵 같은 거 그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여기 소스 코드가 나와요. 그럼 이 소스 코드 그대로 실행을 해보시면은 위에 있는 이런 박스 플롯 그려보실 수가 있어요. 소스 코드 복사해 와서 여기에서 콜라보레이토리 파일에 새 노트북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소스 코드를 붙여넣기 하고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 C본 사이트에서 봤던 이 예제 코드가 바로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그래프를 시각화했어요. 여기에서는 박스 플롯이라는 거를 그렸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 C본에 있는 다른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다른 그래프 예제를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박스 플롯이 아니라 나는 얘를 바 플롯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BAR 바 플롯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바꿔가 보면서 실습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C본의 장점은 아까 저희가 매플라립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매플라립보다 훨씬 문법이 간결하다라는 게 이 C본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이 위에 첫 번째 줄은 C본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타일 지정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 코드는 없어도 그래프를 시각화하는 데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데이터 로드 해오는 부분. C본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데이터셋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조인트 플롯 내가 그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위에 우리가 이미 이거 다 불러왔었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 소스 코드만 가져와서 복사하시고 여기 밑에다가 셀 새로 만드시고 붙여넣기. 그 다음에 실행 하면은 넘파이가 안 불러왔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시각화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시각화 도구 소스 코드를 다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C본 사이트를 알아두시고 내가 내 데이터 연구하는 분야라든지 아니면 내 도메인 업무하고 있는 분야에서 이런 시각화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에 있는 갤러리 보시고 그 예제 보시고 따라해 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C본에 있는 시각화를 소개를 했고요. 저희는 그래서 여기에서 C본에 있는 도구를 사용을 해서 시각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 다시 새로 고침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이 노트북의 자원이 할당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노트북 그 콜라보레이터리 구글 콜라보레이터리의 장점이 또 어떤 거냐면요. 내 노트북 사양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실습을 하다 보면은 내가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크롤링을 하다 보면은 내 컴퓨터가 굉장히 느려서 좀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구글 콜라보레이터리는 우리가 구글 서버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내 컴퓨터가 느려도 이 빠른 구글의 서버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런타임에 보시면은 런타임 유형 변경으로 가서 보시면 하드웨어 가속기에 GPU와 TPU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딥러닝이라든지 딥러닝 소스 코드 돌리다 보면은 GPU를 사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근데 굳이 처음부터 GPU를 무리하게 구매하실 필요가 없이 구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GPU를 사용해 보실 수 있다는 게 이 구글 콜라보레이토리의 또 큰 장점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 런타임에서 보시면은 런타임 유형 변경에서 파이썬 3와 2를 선택을 해서 실습을 해보실 수 있어요. 가끔 우리가 공개된 소스 코드로 실습을 할 때 파이썬 2로 되어 있는 소스 코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내 PC에서 이걸 실습을 하고자 하면은 파이썬 2를 따로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 콜라보레이토리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콜라보레이토리에서 그냥 런타임에서 파이썬 2로만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은 파이썬 2로도 실습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구글 콜라보레이토리의 큰 장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로드 여기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서제스천 요 CSV 파일을 불러오는데 여기 이 CSV 파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 GitHub에 가셔서 이 CSV 파일을 여기 새로 고침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GitHub 링크. 그래서 시간 이따 그 라이센스 정책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35분인데 제가 한 10분 정도만 더 진행하고 이제 라이센스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다시 요 URL로 가도록 할게요. 이 URL로 가서 여기 EDA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에서
여기 suggestion.csv 파일로 가서 여기에서 로우 파일, 이 로우를 보면은 요 밑에 얘 URL이 보여요. 그래서 얘 URL 클릭을 해서 컨트롤 C 복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석하는 소스 코드 여기에 경로를 지금 제가 여기에서 실행하고 있었네요. 얘로 다시 변경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행 해주게 되면은 데이터가 로드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수집한 데이터가 171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171건 가져와서 미리 보기 해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업체들의 어음 기간을 줄여주세요. 불법 주차에 대한 신고. 그래서 여기 헤드로 하게 되면은 이 CSV 파일 그 앞에서 5개만 불러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시프트 여기에서 만약에 3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3개만 불러와요. 그 다음에 1개 하면 1개만 불러오고요. 내가 만약에 100개 불러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100개 이렇게 불러와요. 지정해 준 것만큼 그 파일의 앞에서부터 읽어오고요. 이 테일을 하게 되면은 뒤에서부터 읽어와요. 그래서 10개 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10개 미리 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헤드와 테일, 지금 이거는 판다스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엑셀 파일 되게 큰 거 로드해 오다 보면은 처음에 로드해 왔을 때 전체 다 읽으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그 파일에서 일부분만 미리 보기 해서 보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판다스에 있는 데이터 미리 보기 기능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인포, DF의 인포를 찍어보게 되면은 각각 데이터 타입에 대한 타입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가 수치형 데이터인지 문자 데이터인지, 그래서 이 데이터가 숫자로 되어 있는지 문자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데이터 전처리 해주는 게 또 달라지게 돼요. 근데 숫자인데도 문자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날짜인데 데이트 타임 형태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에 맞는 형태로 바꿔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디스크라이브 하게 되면은 이제 통계적 그 요약을 보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숫자 데이터에 대한 요약을 보여줘요. 근데 여기 ID 값에 대한 요약은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투표수를 보면은 171건에 대해서 투표가 되었고 평균 투표수가 44건이다. 그다음에 편차가 좀 큰 편이에요. 그다음에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카테고리 밸류 카운트라는 거, 지금 이거는 다 판다스로 데이터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저희가 크롤링해온 데이터를 판다스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밸류 카운트 해서 보시게 되면은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몇 건씩 있는지 그 데이터의 개수를 세워줘요. 그래서 보건복지 분야에서 28건, 일반 행정에서 27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미리 그래프 그린 걸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카테고리별 투표수와 제한수를 보시게 되면은 제한수가 있고, 이 오른쪽 그래프 스크롤을 하게 되면은 투표수가 있어요. 좀 작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각각 카테고리별로 어떤 카테고리에 어떤 제한이 많이 올라왔는지, 그 다음에 어떤 제한에서 투표를 어느 정도 받았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왼쪽 거는 제한수고 오른쪽 거는 투표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 거는 그냥 카운트 플롯이라는 걸로 그렸어요. 카운트 플롯의 카테고리만 딱 넣어주게 되면은 얘가 알아서 우리가 위에서 계산했던 요 밸류 카운트를 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줘요. 그래서 보면은 보건복지 분야라든지 일반 행정, 기타 분야에 제한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근데 여기 투표수를 보게 되면은 제한 수와 투표수는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국민청원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도 보면은 이 카테고리에 들어온 청원 수와 투표수는 경향이 그렇게 일치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건복지 분야에서 보시면은 이 검은색 바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검은색 바는 신뢰 구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 이 데이터의 95% 구간이 여기에서 이만큼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평균 투표수를 출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극단에 있는 5% 값은 제외하고 평균을 봤을 때 요 신뢰 구간을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투표수 200건 이상 받은 거를 따로 출력을 해서 받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뒤에 거는 쭉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여기 월별 제한수라든지 아니면은 제한일 기준의 투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각화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워드 클라우드도 그려봤어요.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 그려서 보시게 되면은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 그 제안에서 주로 등장하는 단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전체 제안에서 보시면은 정부, 불법, 사회, 청년 문제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보인다. 그 다음에 일반 행정 분야에서는 뭐 공무원, 시스템, 사회, 사업, 공공 이런 단어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에서 보면은 육아, 장애, 주차, 복지, 어린이집 뭐 이런 단어들이 보여요. 그다음에 안전 카테고리에서는 주차, 경찰, 인도, 차량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로 그렇게 큰 의미를 찾기는 어렵지만 그 텍스트에 어떤 단어들이 주로 등장하는지 이런 것들 보기에는 적합하다. 그런 거를 보기에는 좀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정부라든지 사회, 기관 이런 것들은 좀 너무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라서 다른 작은 단어들을 더 자세히 보고 싶어요. 그럼 이런 단어들은 빼고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스탑 워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분용어에다가 추가를 해주게 되면은 이 분용어는 제외하고 또 그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 저희가 깃허브 사이트에 지난주에 해커톤 한 자료를 깃허브에 올려두었는데요. 깃허브에 있는 링크로 직접 이제 실습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콜라보레이토리 접근하셔서 실습해 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변호사님께 저작권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그 링크 필요하신가요? 네. 네, 일단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뒷부분은 그냥 간단히 소개만 드리고, 그다음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저희가 행안부랑 서울 디지털재단하고 같이 해커톤을 진행했고, 그 내용의 일부를 저희가 오늘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좀 어떠신가요? 파이썬을 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은 이거는 내 적성과는 맞지 않으니까 이제 앞으로 영원히 멀리 해야겠다, 두 가지 생각이 다 있으실 텐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 여러분 전체가 다 이런 파이썬을 다 능숙하게 다루는 수준까지 가긴 어렵다고 보고, 최소한의 이런 문법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과학자분들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식만 가지고 오히려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제 뭔가 참여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받는 그런 그 정도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박정훈 개발자님과 같이 시민 데이터 랩이라는 거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 검색을 해보시면 작년에 일반 시민분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분들을 대상으로 파이썬을 포함해서 엑셀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도 올 여름에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조금 관심을 오늘 계기로 좀 관심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이것도 저희 깃허브에 홍보 일정이 나오면 거기 같이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깃허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해커톤을 한 결과로 보면 저희가 일일이 이런 크롤링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정부가 아예 데이터셋을 잘 정리해서 제공을 하면 이 국민 제한한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뭐 크롤링해서 이렇게 공유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데이터셋을 제공해 주면 저희가 이렇게 힘들여서 크롤링을 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리기로는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혹은 실시간으로 쓸 수 있는 것들 좀 개방을 하시고, 그럼 정기적으로 모여서 저희는 그냥 분석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좀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자리는 계속 될 것 같고, 그 계획 역시 이 깃허브 페이지에 자주 들어오시면 조만간 소식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한 1분 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그 논의의 결과는 이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크롤링을 하면서 다 이제 저작권 이슈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 글을 올려주신 분들이 각 국민분들에게 일단은 그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긁어서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혹시 저작권 침해 소진 없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저작권 관련돼서 그 정부혁신 1번가에 보면 왼쪽이 현행 지금 이용 약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는 특별히 써도 된다, 써도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없어서 저희가 지난주에 좀 논의를 해서 오른쪽과 같이 뭐 자세한 말씀은 드리진 않겠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이 사이트에다가 게시물을 올리면 그 결과물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시고 저희는 이제 좀 안심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 약관 개정안을 좀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조항 하나였던 거를 데이터 분석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도출을 했고요. 요거를 정부혁신 담당하시는 정부 부처에 제안을 해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이트에 조금 이런 형태로 저작권 이슈를 좀 해결해 주시는 그런 형태로 이용 약관을 개정해 달라라는 일종의 청원 아닌 청원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도움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내용 역시 GitHub에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논의하면서 기본 자료들을 제가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해외에서는 이런 저작권 정책이나 데이터 라이센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제가 다 이 GitHub에 있는 구글 닥스 자료로 다 링크를 해드렸는데 보시면 이건 시간 나실 때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요걸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에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저작권 정책이라든지 데이터 라이센스 정책이 좀 개선되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앞으로 노력을 좀 할 예정이고요.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한 또 3-4시간 정도도 설명을 드려야 되고 아마 오늘 네, 집에 가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다음 기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박종훈 개발자님 계시고 혹시 뭐 저작권 정책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질문해 주셔도 좋겠고요. 한 5분 정도 질문을 받고 저희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제안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네네. 일단은 그 국민이 정부에 제안하는 그런 사이트 관련된 API는 제공되고 있는 확인은 제가 못 해봤고요. 아마 제공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혹시 접속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에 관련한 API가 거기서 종합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API 목록이나 이런 것도 검색이 가능하시니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미세먼지 실시간 데이터 같은 경우도 다 API로 제공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 뭐 미세미세라든지 네이버 미세먼지 그런 코너에 보시면 다 아마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 API를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세먼지 데이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니까 아마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API가 제공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API 품질이라든지 이슈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시고 품질에 대해서 이슈 제기도 많이 해주시면 아마 좋은 API가 더 제공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이 정부의 정책 제안이라든지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된 이런 것도 API로 실시간으로 좀 제공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뭐 데이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도 좋고요. 뭐 어디 가면은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뭐 이런 질문도 좋고요. 네. 일단은 조만간 무료로 들으실 수 있는 시민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 교육은 서울 MPO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MPO 지원센터에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8월 혹은 9월 내로 저희가 강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천천히 여러 프로젝트들을 같이 하면서 데이터 공부를 할 예정이니까요. 오늘 계기로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관리되고 분석된다라는 정도의 아이디어만 얻으셨으면 저희는 충분하다고 보고 오늘 이 내용들을 다시 이제 좀 복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유튜브로 다 생중계가 되고 있고 아마 녹화된 게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지금 아까 굉장히 빠르게 설명해 주셨는데 굉장히 천천히 다시 들어보시면 아마 여기 있는 코드를 직접 실행해 보시면서 쉽게 따라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드 그냥 자주 쓰시는 거 몇 개만 좀 활용을 하셔도 업무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특히 크롤링 관련해서는 이게 업무 자동화 손을 많이 줄여두는 코드이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보시면 여기도 있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검색하면 굉장히 코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을 좀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특히 저는 이제 공무원이나 공공 쪽에서도 좀 이런 분석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기회가 날 때마다 제안을 드리는데 네.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마지막 네, 두 분인가요? 네, 다 질문 주시죠. 네. 네네네. 네네네. 네. 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저희가 크롤링을 하면 이제 복제라는 행위가 일어나는데요. 저작권법에 보면 뭐 저작권을 강의를 할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저작물을 쓰신 분은 이용 허락을 그러니까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고 복사를 할 수 있어요. 복제라는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원칙이. 그래서 저희가 원칙대로 하면 저희가 뭐 예를 들면 10만 명이 글을 쓰셨다 그러면 10만 분한테 다 허락을 받고 복제를 해서 분석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저작권법에 또 예외가 있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이런 공익 목적이라든지 그 뭐 학술 연구 목적이라든지 이런 공익 목적으로는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도 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외 조항이 있는데 저는 이런 데이터 분석 목적으로 이렇게 공개 그러니까 뭐 자기만 보려고 했던 저작물이 아니라 널리 퍼지도록 그러니까 공개를 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복제를 해서 분석하는 거는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도 가능하겠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특히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거는 뭐 저작물을 다른 식으로 뭐 출판해서 돈을 벌거나 이런 형태로 활용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별 뭐 이런 이용약관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안심하고 분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다만 조금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법의 데이터 분석을 위한 복제는 이용 허락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법 개정이 어려우면 방금 제안 드린 대로 지난주에 제안 드린 대로 이용 약관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미 저작권법 개정안도 국회에 올라와 있어요. 네, 박정 의원이라는 분께서 일본 저작권법을 약간 참고를 하셔서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 그 내용도 지금 저희 구글 닥스 링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하는 거에 좀 동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회가 지금 일을 네, 잘 안 하고 계셔서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당분간은 근데 그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이고 일단은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이용 약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올린 이 저작물이 나중에 데이터 분석 형태로 분석될 수 있구나라는 걸 미리 알려드리고 게시하시는 분에게 동의를 받는 형태로 이용 약관을 개정을 하면 조금 걱정 없이 쓰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법 개정은 좀 장기 과제로 그다음에 이용 약관 개정은 단기 과제로 해서 두 가지 제안을 다 드릴 생각이고요. 국회 쪽은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 이제 저희가 국회를 열심히 일하도록 저희가 뭐 촉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용 약관은 개정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조금 더 공론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조만간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걱정 없이 하셔도 일단은 된다. 뭐 혹시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 연락처가 그 이메일 주소가 어디 공개돼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따로 끝나고 명함을 제가 드릴 테니까 혹시 저작권 때문에 뭐 무서워서 데이터 분석 못하겠다라고 혹시 걱정이 되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에 한해서 네 해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파이썬을 좀 학습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저희 시민 데이터랩에 오시면 별도의 비용 없이 저희가 박정훈 개발자님도 아마 참여해 주실 것 같은데요.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또 뭐 제가 자꾸 홍보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또 파이썬 이용자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컨퍼런스가 있어요. 파이콘이라는 검색을 해보시면 파이콘이라는 그런 컨퍼런스가 있는데 올해는 8월 17일인가요? 그 광복절 즈음에서 파이콘이라는 행사가 열리게 되는데요. 거기 오시면 저희 같이 이제 공공 데이터에 관심 있는 분도 계시고 민간에서 열심히 분석하시는 분도 많이 오셔서 인사이트를 많이 주실 텐데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국회에서도 파이썬 이용하시는 분이 계셔서 국회에서 한 분이 발표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법령을 어떻게 하면 파이썬을 이용해서 잘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신청해서 지금 가볼 예정인데 거기에 오시면 저를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국회에서도 이렇게 이런 파이썬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라는 점도 전해드리고 또 튜토리얼을 하나 진행을 해요. 그래서 서울시 자전거 따릉이 데이터 분석해보는 튜토리얼을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 오시면은 이제 파이썬으로 따릉이 분석 같이 해보실 수 있어요. 8월 15일에 pycon.kr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돼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시간은 딱 3분 정도 남아 있는데 그러면 식사하시고 너무 졸린 시간에 어려운 거를 좀 가르쳐 드려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준비한 건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기회에 또 데이터 분석을 주제로 또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장기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